우리 몸엔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고 그 많은 각각의 세포의 핵에는 DNA 정보가 독립적으로 있어서 지금껏 지구상을 거쳐간 모든 인류의 숫자의 10억 배에 해당하는 종류만큼의 DNA가 존재한다고 하니 DNA가 겹칠 확률은 제로라고 단정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 한 개의 핵에서 검출된 DNA를 부정한다는 것은 지금 숨쉬고 있는 내가 부존재한다고 말하는 억지와 같은 것이죠. 30년 전에 담배꽁초의 타액에서 DNA를 검출해서 범인을 잡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럼 모든 범인을 잡을 수 있을 텐데 왜 미제 사건이 그렇게 많을 수 있냐고 할 수 있겠지만 담배꽁초로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건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있는 사람으로서 검거 당시 채취한 DNA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조가 가능했던 겁니다. 9년 전 자신의 딸을 배우자 대신 아내 역할을 하라며 강제로 성폭행을 해서 9년형을 받고 지지난주에 출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즉 8살 때 말을 듣지 않으면 오빠를 대신해 죽도록 패면서 무려 15살이 될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추행과 성폭행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녀의 할머니조차 핏줄이 어떻게 부모를 고소할 수 있냐며 비난하고 너도 나중에 자식을 낳아보라며 고소치하를 종용하는 집안 자체가 짐승의 피가 흐르는 곳에 희생양이 되었던 딸이 9년이 지난 지금 24살이 되었습니다. 그의 친부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기면 사람을 죽인 살인마도 형량이 자기보다 짧고 감옥의 대우도 좋은데 자기는 아동 성범죄자라는 이유로 형량도 높고 감옥의 대우도 형편없다고 불평을 하며 딸을 죽여버리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하여 신변 보호를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자를 법에서는 아주 관대하게도 고작 9년형을 선고했고 얼마 전 출소했는데 더 혈압 오르는 건 20년 동안의 전자발찌 착용도 너무 가혹하다고 항소를 했다는데 그것마저도 친절하신 재판관들은 감형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건의 재판이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데 수년이 걸리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판사들의 뇌가 썩지 않고서야 어떻게 감형의 사유를 들어줄 만큼 한가할 수가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7년간의 한결같은 성폭행을 당했는데 고작 9년형을 준 판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혹시나 있을 보복범죄를 대비하기 위해 호신용품을 준비하고 변한 모습을 기억해두기 위해 출소하는 날 방송국 기자와 함께 교도소를 방문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친딸과 동행했던 기자가 콜택시에 탄 사람을 쫓아가 땡땡씨 맞냐고 하니까 함께 수행했던 교도관이 그 사람이 아니라며 기자를 밀쳐내서 그자를 태운 택시는 그대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그자의 딸과 아들이 친부가 어디로 가서 사는지 알아두기 위해서 방문을 했지만 교도관의 말이 더 가관입니다. 출소한 재소자를 안전하게 귀가시켜 드리는 게 의무라는 교육을 받았다고 대응을 하더군요. 공무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가해자의 신변 보호를 나라님 대하듯 깍듯하고 극진히 대접하는 나라가 여러분들과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사형제 부활에 찬성하는 이유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이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섣부른 사형제는 반대한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 공부도 하지 않고 떠드는 게 시정잡배와 다를 게 없다고 저를 저격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사형제를 무자비하게 집행하자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극악무도하고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자, 어물을 먹이고 친구를 불태워 죽이고 믹서기에 남편을 갈아 죽이고 한 가정에 두 자녀를 모두 잔인하게 난도질한 스토커, 항문에 검두봉을 박아서 입으로 나오게 한 직장 상사를 살해한 사건 등등 그 외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사건들의 가해자들이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들에게 보복을 위해 감옥에서 체력을 단련하고 보복 계획까지 치밀하게 동료 재소자들에게 떠버리며 교도관을 폭행하는 범죄자들은 사형제가 집행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물탱이 법을 대놓고 조롱하는 행태였습니다. 게다가 사형수들은 훈련에서도 배제시켜준다고 합니다. 아주 가련의 극치입니다. 그들은 형벌 중 가장 무거운 사형수로서 더 해봤자 어차피 사형 2회, 3회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끝을 달리는 자들을 알뜰살뜰 보살피는 이 나라에 저는 격분을 넘어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오판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서 절대 사형제는 안 된다는 의견에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무고한 사법살인의 피해자 양산을 우려한 인권보장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기존의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있을 잠재적 피해자가 될 우리 국민들의 인권은 짓밟혀도 괜찮다는 논리로 들리는데 여러분은 이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아주 옛날 과학수사가 발달되기 전에 미진한 시대가 아닙니다.
화석에 묻혀있던 모기의 혈액에서도 피를 빨렸던 사람의 DNA까지 채취할 수 있는 최첨단 초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오판의 확률이 얼마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엔 등가 교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일종의 내가 내어준 것과 동등한 가치를 교환하는 법칙이죠. 웃는 자들 뒤엔 그 일로 우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에겐 선이 누군가에겐 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기를 치는 자들에겐 어떠한 불법도 양심을 배제시키면 선일지 몰라도 피해자에겐 악인 것입니다. 절대 무죄 추정으로 범인을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걸 부정하는 건 더욱더 아닙니다. 그러나 가증스러운 것이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 잘못된 건 맞는데 법으로 규정된 매뉴얼에 없다는 것으로 죄는 분명하지만 죄가 아닌 것입니다. 악인 51%가 예스를 하면 선한 49명이 바보가 되는 아이러니가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오류인 것입니다. 기원전 6세기에 이란 남부에 위치한 파르스 지방을 중심으로 서남아시아 인근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는데 이 제국에 캄비세스라는 재판이 있었는데요. 캄비세스 2세가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린 시삼네스 법관을 체포하여 산채로 가죽을 벗겨 그 가죽으로 의자를 만들어 시삼네스의 아들을 법관으로 앉힌 후 아버지의 가죽으로 만든 의자에 앉혀 평생 판결을 내리도록 지시한 재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도덕하고 부패한 자들의 잘못된 판결에 파급 효과를 아주 냉혹하게 대처한 재판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피해자의 인권을 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가해자들에게 무한 선처가 적용되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경청하고 우쭈쭈해주는 온정을 베푸는 걸까요? 그래야 뭔가 인간다운 면모를 갖춘 따뜻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법이 따뜻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정하고 냉철하고 보편타당한 합리성만 있으면 됩니다. 차갑고 냉철하고 공정한 판결은 피해자들에겐 이미 큰 의미는 없을지언정 마지막으로 따뜻한 위로와 설득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초등학생을 집단으로 가늠한 사람들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내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건 초등학생이 동의를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가늠이 무조건 실형을 때리는 나이를 조금 웃돌았다고 동의를 하면 가늠을 해도 관대한 나라가 된 건 법 조항에 명시된 것을 무기로 마음대로 재단하는 재량이 판사들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질 판사들에겐 캄비세스 같은 판결이 우리나라도 적용됐으면 하는 제 생각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과감히 제게 돌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웬만한 뉴스엔 가슴 서늘하거나 놀랍지도 않을 만큼 감정이 무뎌지는 것이 사회 전반적인 기류인 듯합니다. 사회 통념에 맞는 보편타당한 어느 누가 들어도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명쾌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그렇게도 불가능한 일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 법이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을 오히려 우롱하는 듯한 현상들을 바라보며 분개하는 제가 오지랖을 부리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국가를 갖는다라는 말이 제 지론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에 무관심하거나 방관하는 일은 어쩌면 우리도 일종의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국민청원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사회가 바뀌고 그것은 언젠가 우리에게도 미칠지 모르는 범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작은 날개짓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치는 판결은 절대 바람직하진 않지만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더 불이익이 있어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등가 교환의 법칙이 법에서도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진짜 살맛나는 세상 아닐까요? 오늘의 결론, 악이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선한 자들의 방관이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하지 않고 무기력에 빠진 은둔형 청년 66만 명의 시대에 대해 고찰을 해보는 이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는 멋진 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끝까지 열정을 다해 목소리를 높여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